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심 기다렸던 주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코스피 이야기요. 사실 코스피에 대한 정보는 저 또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환경상 워낙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이렇게 외신에서 기사를 내면 바로 읽어보는 편인데요. 요즘에 요동치는 코스피 움직임과 그 배경이 되는 AI 산업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기사는 아니라서요. 한번 가볍게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최근의 코스피 시장과 AI 산업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는지 점검하는 정도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South Korea's stock market boom is collapsing spectacularly. 한국의 주식시장 호황이 화려하게 붕괴하고 있다. 부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It may be a harbinger. 어쩌면 이건 전조일지 모른다. 어떤 전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사는요, 최근에 한국 증시를 통해서 실제로 AI 산업 전체가 앞으로 어떤 위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America's science technology companies have gone from printing money to incinerating it.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돈을 찍어내던 시대에서 돈을 태워버리는 시대로 전환했다. 돈을 태워버리는 시대? 이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실제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네 기업의 내년 합상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벌기는 하지만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로는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대한 투자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셋 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업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내년에는 이 세 회사가 각각 2천억 달러, 즉 약 270조 원 이상의 순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AI 투자로 미국 기업들의 돈이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The windfall represents the one of the greatest cross-border transfers of cash in corporate history. 기사는 이를 뜻밖의 횡재라고 표현하며 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경 간 현금 이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주식입니다. South Korea is a great experiment in mixing extremes of state capitalism and market speculation. 한국은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이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기사의 설명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 이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띄움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본인에게 정치적 위기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상장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가 호황이다라며 주식시장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무기로 자주 활용했던 과거가 있죠. 이어서 기사 보겠습니다.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정부가 목표를 설정했던 수준에 빠르게 도달했다. 사실 모두가 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는 가히 폭발 수준이었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반 국민들도 은행과 보험에 넣어두었던 돈을 빼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반도체 기업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고 결국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평균 성과급은 올해 약 50만 달러, 내년에는 8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골드만삭스 직원 평균 보수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가 AI 호황의 수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앞서 움직이죠. 한국 증시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6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지난 6월에 경신한 최고점으로부터 삼성전자는 약 41%, SK하이닉스는 약 52% 폭락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6배 증가했는데도 주가는 하루에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왜일까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이 이익이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즉,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기사 중간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주가 폭락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이 명품 가방을 사지 않고 매장에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백화점들의 주가 역시 반도체 제조업체 못지않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기사 앞부분에 언급되었듯 주가가 치솟았을 때 한국의 투자자들과 반도체 임직원들은 엄청난 주식 평가이익과 성과급을 기대하며 명품 가방 등 사치품을 과감하게 소비했을 수 있죠. 그러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자산 효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결국 기술주, 반도체주 폭락이라는 원인이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기사에서는요, 이러한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태도를 꽤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인 4월만 해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폭락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1% 상승하면 투자자는 2%를 얻을 수 있지만 10% 하락하면 투자자는 창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시장이 폭락하자 반대 매매가 발생하고 계좌가 강제 청산되고 신규 ETF 출시까지 중단되면서 결국 7월 29일 정치권은 레버리지 상품 규제를 약속하게 됩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기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관론자들은 AI 데이터 산업과 로봇 산업 때문에 2030년대까지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론과는 반대로 또 투자자들은 메모리 역시 결국 원자재 산업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산업이든 가격이 크게 오르면 새로운 공급이 들어오고 결국 가격과 수익성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석유도 철강도 그러했듯 반도체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 1년 동안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거래가 된 것은 이는 시장의 이익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코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위험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저 한국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타났을 뿐이라고 말이죠. 기사 원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AI가 약속한 부를 가장 먼저 맛본 국가가 그 부를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공급망의 한쪽 구석에만 모든 보상이 집중된다면 어떤 산업도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메모리 거인들이 직면한 위험은 AI 생태계의 다른 곳에서도 숨어 기다리고 있다. 기사에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걸까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범용상품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을 주도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지금 같은 높은 수익률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AI 기업도 사실 같은 위험을 겪고 있죠.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AI 모델 기업들도 독점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든 AI 모델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장기 계약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 몇 년간의 수익이 확보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말 그 계약이 끝까지 유지될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고객들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같은 걱정은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AI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맞으면 과연 수십 년짜리 데이터 센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즉, 구매자들의 철통 같은 지출 약속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장기 약속이 예상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오픈소스 AI에 대한 의견도 내고 대규모 투자도 주도하며 AI 생태계를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계약 보증, SK하이닉스와의 초대형 협력 발표 등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를 다소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계속 떠받칠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처럼 젠슨 황이 계속 개입할수록 투자자들은 정말 상황이 괜찮은 걸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버블이 꺼질 때의 충격은 이러한 개입이 커질수록 되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발표한 모호한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은 실제 하이닉스 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사의 소제목 한번 볼게요. 이게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곡괭이로 파내고 삽으로 퍼담으며 넷으로 토막내 나누었다. 이게 사실 좀 낯선 표현인데요. 왜 이런 소제목을 달았을까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영국의 과거 대역죄인 집행 방식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hanged, drawn and quartered 라는 유명한 관용구가 있습니다. 목 매달고 장기를 꺼내고 사지를 찌는 형벌이란 뜻인데요. 그 관용구와 유사하게 앞 단어들을 바꿔준 것 같아요. 투자 시장에서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진짜 돈을 버는 건 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현재 AI 열풍을 오픈 AI, 메타 등 빅테크가 매진하고 있는 금광 찾기라고 생각해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를 곡괭이와 삽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죠. AI 시대에 가장 안전한 승자처럼 보였던 반도체와 장비 공급망 기업들조차 시장의 거품 붕괴와 폭락을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담아낸 것 같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기사는 단순히 한국 증시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번 나라가 가장 먼저 사이클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사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간단합니다.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더라도 공급망의 모든 기업이 영원히 높은 수익을 누릴 수는 없고 어느 순간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고 독점력이 약해지면서 이익은 다시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과 AI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혁신은 계속될 수 있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때로는 그 기대를 과하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AI 시장은 기술만큼이나 투자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의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